얘들아 안녕. 오늘은 파동과 물질의 성질 단원의 파동 중단원 다섯 번째 소호 단원인 이중슬릿의 간섭 실험 첫 번째 시간을 해보려고 해.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수행평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 자,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자. 먼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해. 축구공이 있을 때 축구공을 두 개의 틈을 향해서 발로 차는 거야. 그러면 어떤 축구공은 장애물에 막혀서 튕겨져 나오겠지. 그런데 어떤 축구공은 운이 좋게도 이 틈 사이로 통과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통과한 이후에 공이 어디에 모여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여기에는 이제 공이 도착할 수 있는 골대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경로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축구공은 직진을 할 테니까 슬릿과 축구공을 이은 선의 어딘가에 공이 모여 있을 거야. 그러면은 틈이 두 개니까 공이 모여 있는 지점도 두 개라고 할 수 있겠지. 이 질문을 선생님이 왜 했냐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입자라고 생각하는 대상이지. 그래서 입자를 두 개의 틈을 향해서 발사하면 그 입자가 향하는 곳은 틈의 개수와 일치하는 개수의 위치에 모여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해보도록 하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은 파동이니까 입자를 발사하는 게 아니라 파동, 그 파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빛 전자기파를 이 두 개의 틈, 이중 슬릿으로 통과시키면 스크린에 어떤 형식으로 보일까라는 거야. 만약에 이 파동이 입자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면 아까 축구공을 찼을 때와 마찬가지로 틈 근처에서 빛이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겠지. 빛이 모여 있다는 것은 밝다란 뜻이니까 밝은 무늬가 두 군데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 빛이 입자와 같다면. 그런데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실제로 두 개의 틈을 통해서 빛을 통과시키면 빛이 밝은 무늬, 그러니까 빛이 모여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밝은 무늬, 그 다음 밝은 무늬, 그 다음 밝은 무늬, 그 다음 밝은 무늬, 그 다음 밝은 무늬. 이 간격이 아주 일정하게 모든 부분에서 다 나타나고 있지. 입자로 실험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인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파동을 이중 슬릿을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할 수 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하위헌스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위헌스의 원리에 따르면 이 틈에서 틈을 통과한 파동은 하나의 점파원처럼 행동해서 구면파를 만든다라고 배웠지. 근데 슬릿이 두 개니까 똑같은 구면파가 두 개가 생기는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는 이 두 개의 점파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보강 간섭 조건, 그러니까 반파장 2분의 람다의 2m배 짝수배를 만족해서 보강 간섭을 일으킬 수 있고, 어떤 지점은 2분의 람다의 2m 플러스 1, 즉 상쇄 간섭 조건을 만족해서 사라지는 거지. 사라지니까 어둡게 보이는 거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 그런 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어떤 곳은 보강, 어떤 곳은 상쇄, 보강, 상쇄, 보강, 상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이 하위 헌스의 원리로 이중 슬릿 실험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해보면 이런 패턴이 보이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가 이번 수행평가의 주제가 이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것이 주제라고 할 수 있어. 자, 먼저 이 실험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간섭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 특히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복습인데,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동은 간섭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두 개의 파동이 만났을 때 그 지점에서 만나는 모양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보강 간섭을 하기도 하고 상쇄 간섭을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했어. 보강 간섭은 마루와 마루, 골과 골처럼 같은 모양끼리 만났을 때, 지금 선생님이 그린 두 개의 파동의 모양이 같지? 잘 안 보이니까 분홍색으로 할게.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보강 간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보강 간섭의 조건은 경로차가 2분의 람다, 즉 파장의 절반, 반파장이라고 하지.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 보강 간섭을 일으키고, 이때 m은 0, 1, 2, 3과 같은 숫자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 그 다음 상쇄 간섭 조건은 파동의 모습이 정반대로, 한쪽은 마루인데 다른 한쪽은 골로 만났을 때, 즉 모양이 정반대로 만났을 때 상쇄 간섭을 일으킨다고 했었고, 이 상쇄 간섭을 일으킬 조건은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일 때, 이때 m은 0, 1, 2, 3과 같은 숫자를 가질 때 상쇄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었지. 자, 이 조건을 가지고 한번 이중 슬릿 실험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거야. 이중 슬릿 실험을 우리가 배운 보강 간섭 조건과 상쇄 간섭 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 자, 상황은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상황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 앞쪽에는 슬릿이 있고, 슬릿이 두 개야. 그래서 이중 슬릿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작은 틈이 S1이 있고 S2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두 개의 슬릿을 각각 S1과 S2로 표현을 하고 있고, S1과 S2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D라고 정의할 거야. 이것은 슬릿 사이의 간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슬릿이 있는 이 판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스크린, 여기를 스크린이라고 할 때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간격을 대문자 L로 표현할 거야. 그래서 대문자 L은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스크린에는 가운데 점이 있는데, 이 이중 슬릿 사이의 가운데 점에서 수직으로 뻗었을 때가 이 스크린의 정가운데다 라고 정의를 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빛을 쏴줄 건데, 이 첫 번째 슬릿을 지나는 빛과 두 번째 슬릿을 지나는 빛은 동일한 빛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의 파장이 하나로 결정될 거야. 그거를
람다라고 할 거야. 람다는 광원, 그러니까 빛을 비춰주는 그 원인이 되는 빛의 파장을 람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해석할 때 한 가지 가정을 해야 하는데 어떤 가정이냐면 슬릿 사이의 간격 D와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 L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D가 L보다 매우 작다라는 가정을 해야 이 상황을 해석할 수가 있어. 실제로 실험을 하면 이 D라는 값은 대략 수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값을 가지고 L은 수 미터의 값을 가지는데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은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 제곱의 미터가 되거든.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6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수 마이크로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2 마이크로미터, 2미터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수치상으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미터와 2미터의 차이거든. 그럼 요거는 0.023456인데 여기에 2가 들어가야지. 이것과 2의 차이니까 엄청난 차이이지. 뭐 대략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엄청 차이 나는 거지. 이 D와 L 값이 한 100만 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D에 비해서 L이 큰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할 거야.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하면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if 만약에 D가 L보다 엄청 작다면 then 그럼 우리는 어떻게 취급을 할 수 있냐면 S1P 성분이 S2P 성분과 평행하다, 이렇게 짝대기 슬래시 2개 그으면은 평행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S1P와 S2P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가정을 쓸 수가 있어. 실제로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성분이 각각 S1P와 S2P이거든. 지금 이 P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지점이야. 여기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점을 P라고 했을 때 S1P와 S2P가 지금은 평행한 것 같지 않지. P에서 만나는 것 같지만 이 D가 L에 비해서 엄청 작으면 거의 나란한 성분처럼 보일 거야.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얘와 얘가 거의 뭐 평행한 성분처럼 보이게 되겠지? 요게 만약에 D가 L보다 엄청 작으면 S1P와 S2P가 평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실험을 해석해 보려고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알아보고 싶어 하는 P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보강 간섭 조건과 상쇄 간섭 조건을 적용해서 보강 간섭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빛이 밝아질 거고, 보강 간섭이니까. 상쇄 간섭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여기서 어두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조건을 쓰려면 필수적으로 경로차를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경로차 델타라고 썼었고, 얘는 S1P 선분에서 S2P 선분의 길이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이게 경로차다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었어. 그러면 지금 요 그림에서 한번 보자. S1P가 요거고 S2P가 요거니까 여기에서 지금 거의 평행하다라고 할 때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는 같다고 치면 여기서 수직으로 선분을 내리면 요만큼, 좀 확대를 해서 보여줄게. 거의 지금 이 선분하고 이 선분이 평행한 거니까
여기서 수직 선분을 내린 만큼은 다 똑같은 길이고 여기서 요만큼만 차이가 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성분을 우리는 경로차 성분으로 한번 계산을 해본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보이지? 그치? 직각삼각형이면 우리는 삼각함수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사이각을 세타라고 할 때 이 경로차 성분은 이렇게 되니까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된다. 어디에다가? D에다가.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요곳이 바로 D 사인 세타구나. D 사인 세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S1P에서 S2P를 뺀 이 값이 D 사인 세타구나 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세타가 지금 얼핏 봐도 아주 작은 값이지? 아주 작은 각도지? 근데 아주 작은 세타 각도에서는 어떤 게 성립하냐면 D 사인 세타가 D 탄젠트 세타와 비슷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서도 살펴보면 나올 텐데 세타가 작으면 어차피 사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사인 그래프는 선생님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 사인이. 그리고 탄젠트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치?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러면 어차피 얘가 0에 가까운 각도가 세타가 0에 가까우면 여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점 0에 근접하면서 얘도 줄어들고 얘도 줄어드니까 아주 작은 각도에서는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가 비슷해지는 효과를 얻는다는 거지. 그래서 D 사인 세타를 D 탄젠트 세타로 바꿀 수 있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타라는 각도가 뭐냐? 결국에는 얘가 평행 선분이기 때문에 이 평행 선분에서 요 세타는 이게 얘하고 평행하지. 근데 이 중점하고 P를 이은 요 선분도 마찬가지로 평행하겠지? 왜냐면 어차피 작은 각도면은 얘하고 얘가 평행하다고 간주했으면 얘하고 얘도 평행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 얘하고 얘가 다 평행하니까 이 세타를 요 삼각형에서 닮음을 찾아보면은 요 삼각형과 닮음이라고 할 수 있어. 닮음. 왜냐면 얘가 직각이고 얘도 직각이니까 직각 세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삼각형이 얘하고 닮았으니까 여기서 탄젠트 세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세타에서 탄젠트 세타를 요 직각 삼각형에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가 탄젠트지? 즉 L분의 X다. 여기서 X라고 하는 것은 스크린의 중점부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곳까지의 거리, 즉 높이를 의미해. 이 X가 L로 나누어진 L분의 X 탄젠트 세타가 L분의 X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값이 뭐로 바뀌냐면 이 값이 dL분의 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 경로차 구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잘 따라왔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이 경로차가 보강간섭 조건을 만족하면 밝아지는 지점이 될 거고 상대간섭 조건을 만족하면 어두워지는 지점이 될 것 같아. 자, 그럼 먼저 보강간섭 조건을 써보도록 하자.
보강간섭 조건은 경로차가 2분의 람다에 2m이 되면 보강간섭 조건인데 우리는 경로차를 d에 l분의 x로 계산을 해 놨지. 그래서 여기서 m 2와 2를 소거한 다음에 정리해 주면 d의 l분의 x가 m 람다가 되는 지점, 그 x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때의 m은 0, 1, 2, 3, 땡땡땡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상세간섭 조건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상세간섭 조건. 델타가, 경로차가 2분의 람다에 2m 플러스 1이 우리가 구했던 d분의 lx가 되면 상세간섭 조건을 만족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2분의 1을 넣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d의 l분의 x는 m 플러스 2분의 1의 람다다. 그리고 m은 0, 1, 2, 3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이 지점까지의 거리를 직접 재기는 어려운데 뭐가 재기가 쉽냐면 밝은 지점부터 그 다음 밝은 지점까지, 혹은 어두운 지점부터 그 다음 어두운 지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요 수치를 한번 계산해 볼 거야. 요거를 델타 x라고 할 건데, 델타 x는 뭐냐면 이웃한 보강간섭 지점 사이의 간격, 혹은 이웃한 상세간섭 지점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델타 x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 거야. 그럼 델타 x, 먼저 보강간섭으로 델타 x를 계산을 해보면 이웃한 거니까 xm 플러스 1 빼기 xm이라고 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m을 0, 1, 2, 3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m이 2인 곳이고 여기가 m이 3인 곳이라고 치면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2 더하기 1이지. 그러니까 이웃했다는 것은 여기가 m이면 여기는 m 플러스 1이라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m 플러스 1일 때의 x가 더 길겠지? 그리고 m일 때가 더 짧을 테고.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를 뺀다는 거야. 요 길이가 x의 m 플러스 1이고 요 길이는 x의 m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 두 개를 빼면 요 사이의 간격인 델타 x가 나오겠지. 빼보면 여기 이 위에 있는 보강간섭 조건식에다가 넣어볼게. 그러면은 얘는 m 플러스 1 람다에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d의 l이 될 거고, 빼기 m의 람다에 d의 l이 될 거야.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얘를 분배를 하면 m 람다 dl 플러스 람다 dl 빼기 m 람다 dl이 되니까 여기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사라지지? 그래서 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람다 dl이 나와. 상세간섭 지점 사이의 간격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요거는 너희가 한번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결과적으로 얘도 똑같이 d분의 l 람다, 얘도 예쁘게 써주면 d분의 l 람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 델타 x식이 d분의 l 람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실험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 값을 측정을 할 거야.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요 밝은 지점과 그 다음 밝은 지점 사이의 간격인 델타 X를 측정을 한 다음에 요 식에다가 넣어주는 거지.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 이건 측정해서 넣고 얘도 측정해서 넣으면 람다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실험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야. 고생 많았다.